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KG케미칼, 유진로봇,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보트가 어떻게 보니까 두 개나 나왔네요. 자, 일단 이 종목군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KG케미칼 먼저 알아볼게요. 자, KG케미칼은 비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죠. 요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중국에서 이제 요소를 뭐 수출 제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자, KG케미칼은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뭐 조비라든지 그 외 다른 비료 관련주들은 많이 떴다가 좀 내려오면서 음봉을 길게 만들었는데, KG케미칼은 꼭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또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KG케미칼이 왜 비료냐, 뭐 이게 옛날에 경기화학 이었죠, 이름이. 근데 이름을 좀 세련되게 바뀐 거예요. KG케미칼. KG그룹 자체가 일단 기업 가치가 너무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룹 자체가 튼튼하고요. KG에 들어가 있는 건 뭐 이니시스라든지 뭐 모빌리언스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모빌리티, 네, 쌍용차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KG그룹 자체가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잘합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탄탄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주가 상황은 일단 그동안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유지를 계속 해왔어요. 뭐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이번에 이런 요소 관련한, 비료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크게 상승한다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것도 단기성 이슈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더 크게 불거져가지고 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든지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자리를 유지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그냥 적당한 수준이에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적당하다라면 이 자리를 계속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아래쪽 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000원에서 9,500원대 저항이 좀 막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8,000원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 8,000원 정도까지는 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팔아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어차피 저 밑에 7,000원대부터 올라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뭐 충분히 보유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뭐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신다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슈나 그런 포인트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엄청난 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팔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9,000원 넘어가면 고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면 재료와 관계없이 저항을 넘어갔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통과하는 구간대가 9,000원 정도 라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9,000원 라인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흐름 자체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을 이제 잊어먹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9,000원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매수 의견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진로봇 볼게요. 유진로봇. 로보트가, 네,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네, 핫플레이스예요. 뭐,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진로봇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봇 산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또 두산 쪽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도 IPO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는 AI와 같이 또 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유진로봇은 다른 것들하고는 조금 틀리게요. 단기 급등이 좀 나오고 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많이 올라간 상태 시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도 좀 있죠.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 상승 추세가 연결되는 구간대는 이런 식으로 한 8,000원대 지지라인대를 형성해가지고 여기 상단부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단기적 반등 나오고 나서 8,000원대 지지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거, 이거 오버슈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들에서는 차익 실현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흔들리는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급등이라도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는 게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5일선 깨지 않고 그냥 쭉쭉 가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너무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오버슈팅이라서 경계는 해야 되지만 당장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어차피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뭐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로봇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네, 이 테마의 어떤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배척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신 분들 홀딩인데 21선까지 끌고 넘어가는 지지라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이 너무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21선까지 보면은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일선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5일선도 지금 거의 20% 넘는 변동성이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직전 거래일 날 나타난 짱대 양봉, 이 양봉이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 라인을 절반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의 지지라인대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 5일선 끌려 올라가면서 13,000원 지지선 나올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한다. 그래도 20%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지 않으면 일단 계속 홀딩하면서 5일선을 따라서 기준점으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5일선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버텨주면 21선에 따라붙으면서 지지선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아주 길게 볼 거다. 저 밑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 많고요. 아직 끄떡 없으니까 난 길게 볼 거다. 그런 분들은 21선과 5일선의 데드크로스까지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은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고 있는 종목을 중간에 따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대응하기 어렵죠. 네, 지금은 신규 접근 매수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죠. 네, 하이닉스 주가 많이 내렸는데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웃기는 게 이제 중국 쪽 관련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국 이야기는 뭐냐, 공무원들한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인 어떤 그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자체 칩으로 개발해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뉴스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하이닉스가 나는 화웨이하고 거래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칩을 뭐 이렇게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까보니까 뭐였냐, 하이닉스 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야, 하이닉스 니네 지금 네 화웨이한테 납품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면서 이제 신고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자체적인 스마트폰 그 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하이닉스 걸 썼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화웨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회를 통한 다른 기업에게서 반도체를 사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이닉스 입장에서 억울한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 좀 될 거고요. 아래쪽 11만원대 지지선 이 부분을 통해서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반등을 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뭐 지금 특별하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악재가 나올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화웨이하고 붙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난 우린 그런 거 아니다, 펄쩍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당연히 네 우회를 해서 불법적인 루트로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장 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호재가 더 많지 악재가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은 돌발 악재 또는 약간의 오해를 통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라서 이번 하락은 조만간 금방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바로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매수가 나쁘지 않죠. 11만원대 지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아래쪽 이벽도와의 어떤 포지션까지 본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격이 벌려진 상태에서 대형주가 많이 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두고 보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2조 원대 시가총액 나와 있는데 100조 원대 이상 넘어가는 흐름들을 조만간 보게 되실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매수 포인트는 이 이격을 좁히면서 지지선이 좀 더 탄탄해지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꼭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1만원대 지점에서 지지받고 양봉 붙여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 그러니까 언제 쪽으로 보면 되겠어요? 8월 중반 정도에 나타나는 이때가 날짜가요. 8월 18일 정도 되네요. 17일, 18일. 요 시기처럼 내려갔다가 양봉 치고 넘어간 자리거나 또는 7월달 있었던 그런 자리처럼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됩니다. 그런 자리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하시고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 오토에버 볼게요. 요즘에 이것도 엄청 올라갔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 이거죠. 현대자가 들어가 있고 오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자동차 관련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의 자율주행. 현대차가 이제 저걸 하잖아요. 그 자율주행 쪽을 이제 연내에 뭐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비상장 계열사하고 같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현대글로비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은 현대글로비스가 상장할 때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 키워준다. 현대가 키워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지만 현대가 다 일거리 몰아주고 해가지고 엄청 컸잖아요. 이게 2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3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수년간에 걸쳐 성장했거든요. 이번에 현대오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오토에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만원대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33만원 이거는 근데 가격대가 많이 떴는데 벌써 아무튼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율주행이 더 진행된다면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어려워요. 대신에 이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잘 보세요. 박스권 공부를 우리가 해주시면 좋은데 이 박스권대에서 나타나는 지지라인 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상승 패턴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모습들까지 완벽하게 매수 포인트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나타나는 눌림목 형태의 비슷한 모습까지. 자, 여기다 이평선까지 따라붙으니까 아주 좋았잖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현재 이 종목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신규 상장한 그런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지하시면 돼요.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대감을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만 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변동성 한번 생기면 또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온 모습 나타나게 되면 또 그냥 좋은 종목 잘 사가지고 또 손실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참아주시고 가져오신 분들만 홀딩.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은 5일선 이평선을 보시면 되고요. 20만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넘어갈게요. 에코프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에코프로 보시면은 지금 예상했던 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 하락을 일단은 받아줄 사람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나 실적이나 뭐 성장성 이런 거 얘기하는 이제는 좀 너무 진부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에코프로라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수급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단단한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그냥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130만원 있다. 127만원. 근데 지금 여기 100만원대 오늘 100만원 깨지기도 했었죠. 금요일날 100만원 깨지가는 모습도 나타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손실률 같은 경우가 제법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 150만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0만원 이탈해가지고 진짜 90만원대, 80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100만원이든 80만원이든 별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위쪽에 산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최근에 그 월말, 지난 월말이요. 8월 말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구간이 언제였냐면 120만 5천원, 120만원 정도 넘은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20% 정도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몇 프로 빠진 겁니까? 한 20% 빠진 거죠? 그러니까 125만원에서부터 떨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에 매물대가 많은 상태에서 눌러버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손실 났잖아? 그리고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손절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손절 매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줘요.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이 확 퍼져나가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난 더 들고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나는 500% 600% 수익 났으니까 그냥 들고 갈래. 아무 문제 없어. 뭐 몇 년 볼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30% 40%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또는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 매매로 이어지게 된다면 투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공매도가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가 이걸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그럼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 매매는 투매로 무조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받아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100만원이 이탈하는 모습이 확실시 돼서 뭐 90만원대 초반까지 간다든지 또는 90만원이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각지 못했었던 어떤 장대 음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물량이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100만원이 깨지는 시점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이 깨져서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매수는 어차피 의견은 드리지 않으니까요.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둘 다 위험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최근에 뭐 한두 달 내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수익이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 반대 매매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신용 같은 부분 썼을 텐데 신용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용이 불가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어디 돼 있어? 네. 융자가 되네? 네, 이제 신용이 원래 신용이 안 됐었던 기업 아닌가요? 근데 신용이 되네 또 공매도도 되고 야 그러면 이거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꼭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튼 빚내서 투자하는 거 그것만큼은 각별하게 주의하자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대 상승입니다.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진로봇하고 또 다르죠. 이 수급이 지금 보시면 짱짱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진로봇은 차익실에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로봇의 대장이다 라고까지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단기 상승이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네, 유지를 계속 하시면 되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요 유진로봇처럼 수급이 이렇게 하단으로 이탈하면서 차익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 물량을 후반부에 받아주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주가가 5일선 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5일선이 깨지면 일단은 고민하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하기나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 지점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 수급이 꺾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이 매도 전환이 되면서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보시면 되고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까딱까딱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수급이 약해지겠죠? 네, 수급이 약해지게 되고, 또 이제 상승 포인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직전 고점 라인 때, 즉, 15만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15만원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은 곡소리 나거든요. 뭐 30% 넘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네, 하락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나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최대한을 보시더라도 18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8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그래도 한 20% 정도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일선 위쪽이다 그러면 내가 좀 쫄리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이미 늦었으니까 매수 의견은 아니고요. 조만간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지금 포지션은 일단 상승적으로 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옆으로 좀 눕거나 좀 깨고 내려간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또 수급이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팔고 내려왔다가 저 아래쪽 하단 지지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조만간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죠. KG케미칼, 유진로봇,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부분만 딱히 보지 마시고요. 네, 종목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차트 분석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월급 종목 나오죠? 네, 월급 종목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월급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